조선시대 공주에게 혼인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냥 축복받은 경사로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숙명이었을까요? 특히 그 결혼 상대가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얽혀 있었다면 그 공주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조선의 한 공주가 강대국의 압도적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갔는지 그 놀라운 지혜와 용기의 실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당시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외교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빛나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들은 분명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의 따님으로 태어난 정숙공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더불어 고귀한 품성을 지니셨다고 전해지죠. 궁궐은 아름다운 꽃과 섬세한 비단으로 치장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엄숙함과 때로는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비록 자주적인 나라였지만 북쪽으로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마치 작은 배가 망망대해를 조심스럽게 항해하듯 늘 신중하고 섬세한 외교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공주들에게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선 국가적인 역할이 주어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략혼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거나 강대국의 위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짊어져야만 했죠. 정숙공주님의 어린 시절은 비록 궁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어쩌면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는 이미 다가올 운명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나라 사신단의 위압적인 행렬이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혹은 중요한 외교 문서가 오가는 긴장된 순간들마다 어린 공주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늘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해 보이던 궁궐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명나라의 황실 혹은 그 고위 관료 측에서 조선의 왕실에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따님인 정숙공주님과의 혼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호수를 덮치듯 조선 왕실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시 명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고 그들의 요구는 곧 거부하기 어려운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자칫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를 두고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왕실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갔고 신하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긴 세종대왕의 모습은 그 고뇌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죠. 자신의 방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긴 정숙공주님의 실루엣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내적 갈등을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 제안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삶이 얽힌 거대한 딜레마였을 테니까요. 과연 정숙공주님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거대한 딜레마의 무게 앞에서 정숙공주님께서는 깊은 침묵 속에 잠기셨습니다. 명나라의 제안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잘 알고 계셨죠. 그것은 조선의 운명과 직결된 거대한 정치적 압박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한다면 자칫 명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의 고위 관료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현실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공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밤낮으로 고심하셨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지고 정숙공주님의 방에는 작은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공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서신을 직접 작성하고 계셨죠. 그 서신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국가의 안위와 자신의 존엄을 동시에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정면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제안 앞에서 공주님께서는 침묵 속의 저항이라는 실로 놀랍고도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강인함으로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는 듯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서신에 자신의 몸이 너무나 연약하여 먼 타국으로의 긴 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을 정중하게 담으셨습니다.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그에 따르는 고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공주들은 외부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공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교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셨던 겁니다. 이 서신은 조선 왕실의 깊은 고뇌와 정숙공주님의 굳건한 의지가 응축된 한편의 정교한 외교 문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정숙공주님의 서신은 명나라 사신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신을 받아든 사신들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었지만 공주의 병약함을 이유로 혼인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명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의 공주를 억지로 데려가는 것은 예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병약한 공주를 맞이하여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위신에 손상이 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명나라 사신들은 정숙공주님의 서신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명나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황실에서 정숙공주와의 혼인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왕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고 신하들의 얼굴에도 근심 대신 기쁨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궁궐 전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긴장감은 마치 안개가 거치듯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숙공주님의 기지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지혜로 상황을 역전시켰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존엄과 국가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 속 저항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부드러운 물결로 잠재우는 듯한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한 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죠. 만약 정숙공주님께서 명나라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면 혹은 무모하게 거절하셨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오늘날과 다른 역사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현명한 길을 택했고 그 덕분에 조선은 외교적 위기를 넘기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적 안정을 가져온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숙공주님의 이 지혜로운 결정은 당시 조선 왕실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나라의 공주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깊은 존경심을 안겨주었죠. 이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용기의 가치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숙공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이지 않는 용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결정은 조선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훗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죠. 그녀가 내린 한 수의 지혜는 비단 그 순간의 위기만을 넘긴 것이 아니었답니다. 조선의 외교적 지형도를 새로 그려내고 이후 대명 관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니까요. 정숙공주님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조선은 강대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무조건 굴복하는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귀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이후 대명 관계에서도 조선이 좀 더 주체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혼인 거절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외교적 실리를 동시에 지켜낸 놀라운 외교술의 상징처럼 기억됩니다. 또한 공주님은 명나라와의 직접적인 혼인을 피함으로써 조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답니다. 이는 당시 왕실 여인들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던 개인의 존엄을 지켜낸 귀한 승리였을 겁니다. 결국 정숙공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혼인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지성과 용기로 길을 찾아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죠. 외교적 파국이라는 벼랑 끝에서 그녀의 한 수는 폭풍우를 잠재우는 고요한 파장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 순간 그녀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단순한 왕실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 저항의 아이콘으로 후대에도 길이 회자될 지혜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세종대왕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시대의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간 강인한 여성의 표상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정숙공주님의 이야기는 비단 수백 년 전 조선 왕실의 예시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외부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지키고 자신만의 지혜와 용기로 당당히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결보다 침묵 속의 저항 혹은 간접적인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숙공주님의 이름은 그저 한 왕실의 공주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지혜로운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빛났던 그녀의 용기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